처음에 중국에 자전거 여행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자전거를 뭐 잊어버린다고, 뭐 외진 곳에 가면 뭐 장기를 적출당할지 모른다고. 그런데 뭐 이게 사람 사는데 뭐 100%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시안에 도착해서 첫 느낌은 이렇게 시뻘건 그 대형 현수막들이 많이 보이고, 그 역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거리가 혼잡하고 역주행 차량들도 많이 보이고, 아 여기가 중국이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국. 韩国人，哎呀，厉害！ 시안 여기가 그 3,000년 그 역사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장안이죠. 그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죠. 기원전에 그러니까 장건이 말을 타고 그 서역을 개척한 곳이라고 하죠. 저는 뭐 자전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할 거니까요. 출발 전에 고르 광장에서 그 인증샷을 찍었어요. 이동 코스는 여기 시안을 출발해서 타이양 산맥을 넘어서 황하 유역을 지나고 여기 베이징을 들러서 바레만을 경유해서 선양까지 갈 예정이에요. 선양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다시 이어서 일본으로 건너갈 계획입니다. 아무리 뭐 갈 길 멀어도 시안에 왔으니까 진시황 병마용경은 들려야겠죠. 죽은 뒤에 자신을 뭐 호위해줄 병사들을 그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묻어 놓은 곳인데요. 테라코타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리얼했어요. 정말 그 내세에도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신하들을 그 거느릴 거라고 진시황이 그 믿었으니까 이런 걸 만들었겠죠. 여기 시안 해적거리라는 곳인데요. 중국식과 그 이슬람 스타일이 섞인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죠. 소문난 그 양꼬치가 어떤 맛인가 하고 먹어봤는데요. 아주 그 매콤하고 고소하고 신선해서 그런지 그 무엇보다도 식감이 좋더라고요. 시안을 출발하는 날 폭우가 내려서 우비도 사고, 가다가 보니까 그 도로 군데군데 그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그 차들이 가끔 흙탕물을 튕기고 지나가는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 시안 외곽으로 나오니까 그 스마트폰 구글 내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이렇게 엉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에서는 구글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이두 맵 어플을 깔아줬어요. 잘 되더라고요. 점심은 주로 그 도로변 식당에서 그 만두, 또 국수 이런 걸 먹었는데요. 국물이 좀 느끼해서 그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 이렇게 기본 반찬으로 그 소금 묻힌 땅콩, 그리고 껍질까지 하는 마늘이 놓여 있더라고요. 항상. 생마늘은 제가 아려서 못 먹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먹더라고요. 특히 그 향차이라고 하는 그 향료, 특이한 향료, 그게 진짜 입에 안 맞더라고요. 108번 국도를 따라서 쭉 이동을 했어요. 그 국도 갓길이 찻길 그 주행선처럼 넓더라고요. 오토바이도 이렇게 같이 갓길을 이용하는데요. 아주 길이 넓어서 자전거 타기가 좋았어요. 가끔 그 톨게이트가 나오는데 자전거 어떻게 통과하지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껴갈 수 있도록 따로 길이 나 있더라고요. 무료로. 따리시를 얼마 앞두고 이제 그 고갯길에서 한 가족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희 앞에서 넘어졌어요. 얼른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딸하고 그 애비하고 그 팔꿈치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가져간 그 이제 그 소독약하고 그 연고를 이렇게 발라줬죠. 딸이 그 울고 있길래 그 이제 가져간 연필을 그 두 자루를 줬더니 그 울음이 뚝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흉측한 그 지형이 곳곳에 있는데요. 중국에 가기 전에 참 궁금했던 거였어요. 지도상에 이렇게 그 지네처럼 생긴 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떤 특별한 정보도 없고. 현지에 가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 수천 년 동안의 물길이었는데 위쪽에 저 댐이 생기니까 이게 텅 빈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건너가는데 그 아래를 보니까 까마득하고 갓길도 따로 없고 그 큰 차들이 지나갈 때만 이 교량 바닥에 이제 출렁거리고 시멘트 철근이 막 너덜너덜 드러나고 아이고 금방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정말 진짜 쫄았어요. 괜찮아.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저만치가 어떤 그 과일 파는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조금 있다가 주문도 안 했는데 수박 한 통을 이렇게 썰어 온 거예요. 뭐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얼마냐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이 손사래를 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고마워서 그 5위안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1위안만 받고 1위안이 한국 돈으로 190원만 받고 이 4위안은 거실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저는 그래서 그 기념 부채를 가져간 거 한 개 드렸죠. 이렇게 작은 마을 그 입구에는 그 열려문 같이 생긴 이런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집 벽면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뭐 가화만사흥이라든지 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고요. 그 벽은 그렇게 외곽 벽은 높이 벽돌로 한 3m 이상 대부분 높이 쌓아 놓았더라고요. 아마 도둑을 막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그 허양현 그 부용여관 203호실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고 그 검은 커튼으로 그 가려져 침침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방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글쎄 저기 하얀 그 침대 보 위에 뭔가 주먹만한 게 그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도 얼른 그냥 화장지를 이렇게 둘둘둘 그 말아가지고 확 움켜졌죠. 그 물컹거리는 그 느낌이 약간 죽었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얼른 바깥에 그냥 내던졌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초대형 트럭과 같이 달렸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 그 산시성이라는 데서 중국 석탄량의 3분의 1을 생산한대요. 너댓 개의 그 화물칸을 그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기차 같더라고요. 그 아스팔트 위에는 막 시커먼 원석 덩어리 그 여기저기 나뒹굴고 그 과속으로 달리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여기 그 산시성의 8월은 옥수수가 반이에요. 물론 뭐 포도나무도 보이고 사과나무도 이제 보이는데 옥수수를 많이 심더라고요. 저만치 상여 행렬도 보이고요. 이제 신장현을 이제 앞두고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고 그 철그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고갯길에서 그냥 할 수 없이 끌고 이제 가야만 했어요. 사실 이게 며칠 전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 MTB 전문점이 이 작은 도시에는 없어가지고 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오후에 그 신장현 이제 해천여관에 이제 묵었는데 종업원한테 물어보니까 마침 그 자이언트 MTB 전문점이 있대요.
본인이 안내를 하겠다고 앞서서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그 기어줄이 끊어지고 자전거가 뒤틀렸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리비를 얼마냐고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니까 아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이제 그래도 돈을 꺼내니까 그 주위에 있던 그 몇몇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거런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제 중국 발음인데 막 그러면서 그냥 가려는 거예요. 덩달아. 참 그래서 다소 의아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냥 고마웠어요.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제 시안을 출발한 지 보름이 돼 가는데요. 하여간 날이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쉬었는데요. 노점에서 사과 2개, 복숭아 2개, 400원에 샀는데 사과 2개를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개 중턱에서 좀 쉬고 있는데 저만치 운전 연습 중인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그 시원한 그 페트병 그 물을 그 2개 들고 와가지고 주더라고요. 끼니 때마다 이게 걱정인 게 어떤 메뉴를 고르느냐 그거예요. 100가지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속도 닝닝하고 그래서 모처럼 이제 종업원한테 좀 매콤한 뭐 고기 요리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한참 후에 그 넓은 접시에다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글쎄 그 튀김옷 이게 사이로 그 날카로운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종업원한테 물었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써주더라고요. 마마 토토라는 그 엄마 토끼 머릿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계산만 하고 그냥 자리를 떴어요. 이렇게 이제 그 베이징 방향으로 이제 가는 길에 그 만난 도시들마다 그 규모가 엄청 커서 놀랐어요. 이 간선 도로를 보니까 이게 활주로처럼 그 넓고 끝이 안 보일 정도고요. 그런데 무질서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뭔가 바빠 보이고 삶의 의욕 뭐 그런 거 활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경제가 커지면서 돈벌이가 많아서 그런지 네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제 타이양 산맥 가까운 림펀시에 도착을 했어요. 요도여관이라는 데서 짐을 이제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오는데 바로 그 자동차 대리점 같아 보이는데 그 마당에 어떤 그 빡빡머리 아저씨가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이제 가서 이제 물었죠. 저기 이제 한국에서 자전거 여행하러 이제 중국에 왔고 저 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저 베이징 쪽으로 가는데 여기 어디 저녁 먹을 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시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직원 3명하고 같이 승합차를 타고 이제 떠났죠. 어디로 가느냐고 도중에 물었더니 뭐라 하는데 알 수는 없었고 그냥 뭐 각자 자기 말만 했어요.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가니까 시내 한복판 같기도 하고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먹자골목 그런 분위기였어요. 뭘 주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음식이 가득 담긴 어떤 그런 이 노란 바켓을 이렇게 들고 종업원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소갈비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간 이 메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이제 제스처로 이렇게 보니까 뭐 얼른 많이 먹으라고 뭐 그런 제스처를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또 맥주도 가져오고 뭐 도수 높은 술도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금방 취기가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술 좀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이제 놓였어요. 이제 금방 분위기도 좋아지고, 뭐 술 건배도 하고, 맛있다고 엄지척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중에 얘기를 했죠. 이 바이도 맵을 이렇게 열어서, 내일 아침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타이양 산맥을 넘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전거 타고 넘느냐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죠. 그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기에 며칠 넘어야 되고 잘 것도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사실 그 중국으로 오기 전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사실 이 타이양 산맥을 넘는 거였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떻게 뭘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물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행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딘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참 통화를 하더니, 뭐라고 써가지고, 저한테 메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한문 섞어가지고 뭐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래가지고 차를 빌려줄 테니까 자전거를 여기다 싣고 넘으라고 연료비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숙소 앞에 그 차를 대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저런 의구심이 들었지만 좋은 인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여관 앞에 승합차가 와 있고 어제 저녁 같이 먹은 직원들도 이렇게 배웅을 나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타이양 산맥을 이렇게 넘는데 그야말로 참 험하더라고요. 여기를 참 넘으려고 그랬으니 자전거 타고. 하여간 초대형 트럭들이 아슬아슬하게 커브를 도는데 하여간 바퀴가 일부 길 바깥으로 걸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갓길은 뭐 따로 보이지도 않고요. 주변을 보니까 오색 시루떡 같이 생긴 그런 어떤 결경이에요. 하여간 뭐 감탄이 나올 정도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참 내 계획이 참 어처구니 없구나. 여길 자전거로 넘으려고 했으니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산을 넘어서 여기 이제 한단시의 세기황관여관이라는 데서 이렇게 내렸어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림펀 자동차 회사 송욱 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단시는 인생의 부기어가는 덧없다는 고사성어 일장춘몽 그것이 생긴 곳이라고 해요. 보니까 인구 1000만 도시답게 엄청 복잡하고 또 저녁이 되니까 여기저기 한 40-50명이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더라고요. 안에도 타이양 산맥을 넘어서 안도감이 생겼는지 시민들과 어울려서 춤을 췄어요. 저기 이정표 보이죠? 베이징 415km 전방. 여기부터는 이제 108번 국도를 지금까지 타고 왔는데 106번 국도로 이렇게 갈아타야 합니다. 대로변은 이렇게 번듯한데요. 사실 뒷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면 생활 여건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거에 들어가는 문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위아래 공간이 이렇게 혼하게 열려 있어서 이렇게 황당할 때도 있고요. 하여간 위생 시설은 우리나라의 60만 대 수준이라고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이현 태상빈관에 이제 들었어요. 뭐 종업원한테 여권도 제시하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고 빈관 여관이죠.
15,000원을 지불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들고 짐 따로 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갔는데 빨래를 하고 널고 이제 한 밤 11시쯤 됐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경찰이 온 거예요. 그 주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딱지를 이렇게 찢더니만 나한테 제시하고 1시간 이내에 여기 우이현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내가 열흘이 넘게 여기 왔는데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별 3개짜리 이하에서는 그 외국인이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주숙 등기법이라는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나 누추해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자기 해달라 그랬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뭐 사정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할 수 없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빨래를 이렇게 그냥 걷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밤 11시에 이제 그 우이현을 떠났어요. 그 인근 도시 세년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로 떠났는데요. 그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냥 차가 지나갈 때만 그냥 잠시 이게 환하고 아주 캄캄하더라고요. 그래 2시간 정도 이동을 했는데 그 길가에 일과 빈관이라고 그런 이렇게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하룻밤 묵으려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몇 시에 나갈 거냐요. 그래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7시 전에 나가려면은 여기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어떤 특별 단속 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겠다 그랬죠. 들어가서 나무 토막처럼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이제 허젠시라고 하는 곳에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오후 한 3시쯤 이제 됐는데 오늘은 좀 일찍 좀 여관에 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가주점이라는 이제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여성이 있는데 여권을 보여주니까 3층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오후 3시쯤 되니까 빨래도 널고 잠깐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똑똑 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어쩌적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가 쭉 쓰더라고요. 그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아주머니하고 중학생 정도 초등학생 돼 보이는 어떤 학생이 둘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서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해야 되면 뭐 본인들이 가서 하면 되지 왜 내랑 같이 가려고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이렇게 간곡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갔죠. 이제 택시를 이제 타고 이제 주인 아주머니하고 이제 딸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경찰서를 이제 찾아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2층에 사회위생과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니가 경찰관한테 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경찰이 놀라가지고 뭐라고 이제 한참 그래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사무실에서 돌아섰어요. 돌아서가지고 다시 바깥에 나와가지고 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아주 미안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좀 안 되겠으니까 나가달라는 그런 표정 아니겠어요. 어쩐지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이제 또 가가 여관을 나왔죠. 나와가지고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관광을 왔는데 여행을 왔는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막 그냥 대처 없이 나가라고 그러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되겠어요. 경찰한테 가서 한번 따지는 게 아니고 가서 좀 뭔가 대책을 좀 내가 알고 싶었어요.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이 경찰의 그 경찰관님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퇴근 시간이 아마 다 됐는데, 이렇게 힐끔 나를 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죠.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숙소를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저쪽에 있는 경찰관을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만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보고 따라가라고. 그러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차를 따라갔죠. 차가, 근데 그 경찰차가 너무 빨리 저만치 하는데 하여간 나 따라가느냐고.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한 30분 갔을까요? 갔는데, 악의 이가라고 하는 그 여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차를 대고, 자전거도 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경찰관이 직접 얘기를 하고, 숙소에 들었어요. 경찰관 차 이제 여기 보이잖아요? 보이고. 근데 이제 짐을 풀고 있는데, 솔직히, 설마 이제는 뭐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편하게 있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인기척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제 바저우시로 가고 있는데요. 며칠 동안 계속 40도를 이렇게 웃도는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염분이 이렇게 옷에 하얗게 이렇게 생겼네요. 또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벌써 4번째 고장이 나고. 뭐 소소한 거는 제가 고치는데, 또 이번 것도 이게 뭐 어디서 고장이나 소리가 나는지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하여간 내 기술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MTB 전문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내 중국어 발음이 문제겠죠. 저만치 그 경찰서가 눈에 띄어서 찾아 들어갔어요. 이제 두꺼운 비닐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커튼을 만들었는데, 그걸 젖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만치 그 양다리를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경찰이 있어서 내가 가까이 가서 중국어, 뭐, 영어, 우리 한글 막 섞어가지고 자전거 고장 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저한테 뭐라고 좀 말을 하는데, 저도 제 얘기만 하고, 그 경찰도 본인 얘기만 하고, 경찰이 말할 때 제가 번역 그 어플을 이렇게 들이댔는데, 일이 산나가 아니면 소풍된다? 이게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 글이 뜨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글이 뜬 거 아니에요. 이게 중국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게 말투가 이게 차이가 커서 그런지 이 번역 어플이 크게 도움은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적에는 제가 몇 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전할 수는 있는데, 대화의 리듬도 끊기고, 하여간 저는 번역 어플이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결국 이제 그 경찰이 도움을 줘서 경찰차가 이제 이렇게 앞장을 서고, 이제 제가 뒤따라갔어요. 이제 MTB 이제 그 수리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 번호판 없는 차가 경찰이 탄 차예요. 20분 정도 한 달려가지고 자이언트 수리점에 도착을 했는데, 뭐 이렇게 브레이크 연결선도 끊어지고, 뭐 어디로 빠져나간 그 나사도 새로 끼우고, 한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때까지 경찰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지난번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수리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긋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도 가져간 그 핸드크림, 그거하고 청실, 홍실을 한 개씩 줬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이 8월 28일, 그러니까 시안을 떠난 지 28일 만에 베이징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 한가운데 이비스 호텔에 이제 들었어요. 모처럼 아주 좋은 호텔이었어요. 천안문 광장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하필 9월 3일 그 전승절
그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그 출입을 막고 있더라고요. 참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이 만리장성으로 이제 놀러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역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00년 전이죠. 진시황 때인가요? 그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쌓기 시작했다는데 5,000km 예. 성벽에 올라갔는데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왔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슬라이딩 카를 모노레일 이렇게 탔는데 한 경사가 굉장히 급해가지고 굉장히 아찔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베이징에 왔으니까 798 예술구는 들려가야겠죠. 이것은 원래 이제 그 무기 생산 공장이었는데 세계적인 그 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바뀐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내 왕푸징 먹자 골목에도 갔는데요. 하여간 뭐 다양한 그 먹거리를 구경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베이징을 떠나서 위텐현으로 가는 길은 이제 102번 국도를 타고 갔는데요. 플라타나스 나무가 꽤 많이 보이고 노점상도 아주 촘촘히 있고 네, 복숭아도 사서 먹고 뭐 땅콩 호두도 사고 전승절 그 행사를 앞두고 그 대대적인 그 물청소 하고 또 공장 가동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기가 계속 맑았어요. 곳곳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그 간판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폭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친흥타오로 이제 가는 거 있는데요. 이 석탄 실은 그 아주 초대형 트럭들이 그냥 이 덮개를 그 제대로 덮지 않고 그 달리는 바람에 이 석탄 가루가 그 눈에 들어가서 아주 따갑더라고요. 이 그림은 그 이렇게 도로변에서 잠시 그 쉬다가 그 아내 얼굴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열어서 그린 건데요, 펜으로. 그 눈 아래 요게 그 검은 게 그 다크서클이 아니고 그 석탄 가루가 그 소복히 이게 쌓인 거예요. 여기 친앙따오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바레만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하고 698년 그 우리나라 대조영이 세운 고대 국가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은 뭐 죽음의 바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오염이 심하고요. 근데 주변은 그 높은 빌딩들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마치 부산 해운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어느덧 중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자전거를 박스에 넣어서 비행기에 이제 실어야 하거든요. 박스를 차지하는데 마침 그 저만치 자이언트 구락부라는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좀 부탁을 했죠. 선뜻 그 2층에서 그 빈 박스 2개를 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뭐 서로 인사를 나눴죠. 그 뭐 주인 이름이 임장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해서 제가 가져간 선물을 하나 줬더니 그 임 사장은 그 저만치 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뭘 가져왔는데 그 두루마리 족자를 가져왔더라고요. 쭉 펴서 사진도 한 장 같이 찍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선양공항까지 갈 차량까지 그 임 사장이 빌려주더라고요. 물론 뭐 비용은 지불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박스 구하는 거, 그 차 렌트하는 거 이런 게 참 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이런 인연들이 저에겐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43일 동안의 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간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도 겁을 많이 줘서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이게 뭐 외진데 가면 뭐 장기를 적출당하니 뭐니 이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 그 역사적으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나 순전히 그 여행자의 어떤 경험으로 보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한 그 이웃 사람처럼 이렇게 대해주더라고요. 뭐 예로부터 이제 어찌 보면 중국과 한국은 이제 같은 문화권, 뭐 쌀 농사를 짓고 한자를 사용하고 뭐 젓가락으로 음식을 그 먹는 그 종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뭐 친한 이웃 같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번 여행에 물심양면 그 응원을 해주신 그 권대욱 청춘합창단 그 단장이시죠? 감사드리고요. 특히 힘든 여정을 기꺼이 이렇게 동행한 그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본 편이 이어지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